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넥서스를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장 번호 4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문법적인 지식이 모자라신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었던 문장이라서 조금 꼼꼼하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Our civilization, 우리의 문명인데요. if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부사절이죠. 이렇게 질문하면 must have, 얘가 동사가 되겠네. 그럼 부사절 부분 해석하면 만약 if it to endure, is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어. 우리 이런 거 보고 뭐라고 불러요? B2 용법이라고 배우죠. B2 용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게 endure, 견디려면, 지속되려면 must have a star, 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별이야? On which to fix his eyes. 여기까지 이렇게 가르쳐 볼게요. On which to, 이런 걸 가리켜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to, 전관투라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전치사 플러스 전관투가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오죠? 절이 오죠. 근데 어떤 절이 와요? 불완전한 절이 오죠. 자, 그래서 언뜻 봤을 때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와 버리면 틀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린 거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step on a chair 이런 문장을 썼다고 쳐봅시다. step on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밟고 올라갔다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투부정사로 바꿔서 하나의 명사구로 쓰려고 하면 어떡하죠? a chair 그 다음 to step on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보세요. 원래는 step on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볼게요. step on에 목적어였던 녀석이 이제 수식을 받으면서 a chair 의자인데 어떤 의자야? to step on 밟고 올라갈 의자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자, 자연스럽게 어느 자리가 빈자리가 생겨버렸죠? on의 목적어 자리가 사라져버렸죠? 다시 원래는 step on a chair, step on이라는 동사의 a chair 얘가 목적어였었는데 이 목적어가 명사가 되고 수식을 받는 명사가 되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꾸며주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빈자리가 생겼다고요? 목적어 빈자리가 생겼다고요. 근데 마치 a chair가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뭐랑 비슷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절이랑 되게 비슷하죠. 관계사절. 그쵸?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가능하냐? 우리가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d in. 이런 문장이 있었으면 이렇게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절이죠. 이런 문장을 어떻게도 고칠 수 있었어요. 원래 전치사 in과 이 자리에 있던 위치는 한 쌍이니까 위치만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낼 수 있다. in도 같이 쌍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n which I live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죠. 그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종의 여기 있던 목적어가 이렇게 이동한 거랑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면 쌍으로 누구도 같이 옮길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on도 같이 옮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쓰이겠어요? A chair.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야. 그런데 on, to, step.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문제가 뭐예요? 구문 자체가 너무 이상해지죠. 이게 전치사인지 아닌지, 그럼 전치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온 건지 아닌지, 원래 전치사의 목적어의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못 오고 굳이 준동사를 쓰려고 그러면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등등등등 너무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마치 관계대명사를 옮길 때 in과 같이 옮겼던 것처럼 얘도 보이지 않는 관계대명사가 있었다고 치고 on까지 이동했을 때는 누구를 살려주자? 관계대명사를 살려주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요. 원래는
a chair to step on 이런 구문이었었는데 전치사까지 앞으로 보내면 on which to step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순만 기억하면 됩니다. 전, 관, to.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투부정사 어순으로 사용된다 라는 것만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해석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문법책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 문법책들이 있어요. 보통은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다루지 않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이 파트를 다룬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석해보면 뭐예요? To fix its eyes. 이것의 그 civilization의 눈들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러한 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얘를 굳이 바꿔줬으면 뭐라고요? To fix its eyes on.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a star on which to fix its eyes. 이게 뭔데? 못 알아듣겠으니까 뒤에서 한번 더 설명해주고 있죠. something, 무언가야. 근데 어떤 무언가? something distant and magnetic. distant, 먼 무언가고요. and magnetic, 그런데 자성이 있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무언가야. to draw it on.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여기서도 civilization이겠죠. 그 문명을 끌어당길 정도로 매그네틱한 무언가. 즉, 바로 달성할 정도로 가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멀리 있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매력은 있는 무언가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나왔습니다. 또 something이네. 그러면 동적 표현이 something 1번, something 2번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To strive towards. strive,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고군분투하는 거잖아. 그런데 towards니까 뭐뭐를 향해서 고군분투할 만한 무언가. 그런데 뭐를 넘어서 beyond the shifting needs and passions and prejudices of the moment. shifting, shift가 이동하다니까 shifting, 그러면 변화하는 needs, 수요, 필요들, passions, 열정들, and prejudices, 선입견들 of the moment. 그 순간순간에 바로바로 변화하는 그 필요나 열정이나 선입견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추구할 만하고 멀긴 하지만 우리를 끌어당길 법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endure. 그 문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읽어볼게요. Those, 뭐뭐 하는 사람들인데 who wish to raise the dignity of human life. 이렇게 가로쳐버리면 wish to raise, 올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뭘 끌어올리는 거야? The dignity, 존엄성이야. of human life, 인간 삶의 존엄성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should try to give, 주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civilization, 문명에게 뭐를? that star,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그냥 형용사죠. 그 별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별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별, 앞에 나왔던 a star on which to fix its eyes. 혹은 something distant and magnetic to draw it on. something to strive towards beyond the shifting needs and passions and prejudices of the moment. 이거 전부 다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 이래야 된대요? to equip, 장착시키기 위해서, 무장시키기 위해서. 뭐로? with 나와 있네. the only vision, 유일한 vision, 비전이죠. 비전은 비전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뭐 목표? 비전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비전인데 which can save, 그럼 구하다는 뜻이죠. it, 그것을, 이것도 civilization이죠. 그 civilization을 뭐로부터? from ill will, 그러한 나쁜 사악한 의지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비전으로 장착시킨대요. 오케이? 그리고 뭐로부터 지켜준대요? The crazy competitions, 미친 광적인 경쟁들로부터 구해준대요. ill will이 from의 목적어 1번이고 얘가 2번이 되겠죠. 근데 어떤 광적인 경쟁이에요? which lead thereto. lead, 이끄는 거래요. 어디로? thereto, 그쪽으로 이끄는 거래. 여기에서 thereto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ill will, 사악한 의지가 되겠죠. 사악한 의지 쪽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러한 the crazy competitions, 이것과 ill will, 얘네들로부터 문명을 구해줄 수 있는 the only vision, 그 유일한 비전으로 세상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뭐를 줘야 된다고? The star,
그러한 별을 구해줘야만 한다고요. 이해됩니까? 글 자체가 어렵죠. 글 자체가 어렵죠. 조금 글 내용을 뭉개서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인류가 존속되려면, 문명이 존속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단일한,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목적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목적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속성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우리의 손에 바로 닿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있으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꼬일 수 있도록 매력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뭘 초월하고 있어야 돼요? 변화하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러한 영속적이지 않은 욕구나 열망이나 편견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무언가여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마도 뭐 정치인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인간의 존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should try to give, 주어야 한다. civilization, 문명에게 Death Star, 그러한 별을 주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플러스 문법 정리 15번 비투용법입니다. 비투용법은 비동사와 투부정사가 합쳐져서 특수한 뜻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팩트든 아니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팩트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떠한 단어를 첨가하기만 하면 그러한 동사는 더 이상 팩트를 나타내지 못하고 의견이나 전망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돼버립니다. 이 단어가 뭐죠? 이 단어가 바로 조동사죠. 오케이? 조동사가 붙어 있는 말은 그 더 이상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태도나 전망이나 의견 같은 걸 나타내는 표현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조동사가 좀 늦게 개발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가 없던 시절에도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어, 할 예정이야, 막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어떻게 의미를 표현하느냐? 기존에 있었던 단어들을 조합해서 조동사 의미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뭐야? 일단 비동사, 아주 단순하게 생긴 거 보니까 옛날부터 있었겠죠. 그리고 투부정사, 딱 봐도 준동사들 중에서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게 뭔가 오래됐을 것 같잖아요. 그쵸? 비동사랑 투부정사를 합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작금의 조동사와 비슷한 의미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비투용법이 나와 있어. 그러면 엄밀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이런 거에 맞춰서 저자가 의도하는 대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전부 다 뭐로 해석해버리자? should 정도로 해석해버리자. 뭐 할 것이다로 일단 그냥 다 우겨 넣어버리는 겁니다. 말이 안 돼? 그럼 말이 되는 쪽으로 의미를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뭉개보자라고 설명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일단 교재 같은 데에서 문법을 공부할 때는 교재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먼저 암기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슈드 같은 걸로 뭉뚱그려 봅니다. 그래서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대조해서 내가 이해가 되는 거 전부 다 슈드로 그냥 뭉뚱그려 버려. 이해가 안 돼? 그럼 시킨 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외우고 지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독해 지문에서 이런 걸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슈드로 뭉뚱그려. 근데 우리 이거 이미 한번 배웠잖아요. 이걸로 이해가 안 되면 그때서야 이거 비투용법이지 교재에서 나왔던 거 뭐였더라? 라면서 정석대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키는 대로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이런 거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독해 상황에서 해석이 막히고 답답함만 느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뭉뚱그려보는 연습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투용법. He is to arrive here tomorrow. 그는 is to arrive.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착할 것입니다. 도착해야만 합니다. Here. 여기에 tomorrow. 내일. You are to finish the work by tomorrow. 너는 are to finish. 마쳐야만 합니다. The work. 그 일을 by tomorrow. 내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이것도 해석될 것 같아. If you are to succeed, work hard. 네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네가 성공해야만 한다면 work harder. 더 열심히 일해라. 뭔가 이것도 다 말이 될 것 같지 않나요? Nothing was to be seen there and then. 아무것도 was to be seen. 보이지 않아야만 한다. there, 거기에서 then, 그때.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보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둘 다 되는 것 같대. He was never to recover from his illness. 그는 never to recover. 절대 회복되어선 안 됩니다. 안 되었습니다. From his illness. 그의 질병으로부터. 그는 회복하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질병으로부터. 다 뭔가 해석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should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석할 때는 다 should로 먼저 해석을 해보자. 근데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지 말자는 말 들어봤죠. 사실 이거 100%는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B2가 보이니까 대충 이런 의미겠지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천천히 나아가게 될 겁니다. 다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라고요? 뭉뚱그려서 해석하는 걸 연습해보자. 이게 제 추천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 번호 40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